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합격 국공립 위탁 오리엔테이션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과 관련돼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생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교육은 한 일주일 정도 전쯤 있었고요. 그때 참여하시는 분은 요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약 한 8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면 또 그러십니다. 교수님, 저도 다음에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무료로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하단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강좌나 기타 유용한 내용들이 있으면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유아 보육으로 학부, 석사, 박사 수료를 했고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국공립 또 직장 어린이집 위탁 관련된 서류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처럼 국공립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에게 문자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스펙 점검인데요. 저한테 이력서 먼저 보냅니다. 지원하면 합격을 위해 노력해 볼 경력인지 우선 봐주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펙을 보고서 지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지원할 자격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정도를 말씀을 해드립니다. 다만 요것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에게 여러분들 관련된 정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력서 같은 걸 주시면 되고, 특별히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민감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를 삭제 후 주시면은 여러분들 스펙을 보고서 제가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느낌일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들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른 경쟁인데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인데요. 간혹 한 지역에서 여러 군데 위탁 선정 어린이집이 나오면 시설 규모가 큰 시설 또는 작은 시설에 더 경쟁률이 낮은가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세요? 네, 시설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았을 때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설 규모가 작았을 때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들도 마음 편하게 지원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반면 시설 규모가 큰 곳에서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과 관련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재산과 관련돼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재산과 관련돼서 개인 같은 경우에 몇 점이 만점이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면 만점일까요? 네, 2억 원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그렇지만 2억이 안 된다고 해서 꼭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마이너스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점수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동산 범위입니다. 동산은 현금 자산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기 예금이나 적금 모두 합쳐 은행 잔고에 있는 금액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죠. 크게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집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말이 부정을 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는 재산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통상 움직여지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일반적으로 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모두 다 될까요? 엄밀하게는 정기성 예금에 한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정기예금하고 적금하고 뭐가 다를까요? 적금은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돈을 더 넣는 것을 적금이라 그러고요. 돈을 예치시켜 놓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는 걸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공문에 보면은 보통 정기예금까지 인정을 해주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기적금이 있다 그래도 보통은 내면은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인정을 안 해주는 공고문에 따라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학과입니다. 누리치료로 석사 전공을 했습니다. 유사학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사학과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위탁 심사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공한 학과나 또는 학위에 관련돼서 점수가 있다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학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학과란 말 자체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심사위원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 좀 좋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유사학과의 범위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뭐 아동, 보육, 유아교육도 조금 더 넓게 나가면 사회복지, 또 더 넓게 사회복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상담심리, 놀이치료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학과로 볼 수 있겠죠. 경영학과 나왔다? 요거는 좀 유사학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현직 유무입니다. 교사 경력 12년인데 내년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쉬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일을 하면서 준비해야 하는지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쉬셔도 되고 안 쉬어도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봤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으면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네,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직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현직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전력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을 쉬었을 경우에 그 쉬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봤을 때 생각이 들죠. 왜 1년 동안 굳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인가? 이 사람이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평가 인증 기간, 유효 기간이 5년이 있는데 그 5년을 갖다가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년 내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공립 재직 관련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국공립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가족이라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가정어린이 원장님도 죄송합니다. 국공립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공립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심사 때 여러분들이 어필을 좀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한다 그래서 합격을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8번째입니다. 아마 이것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중도퇴사입니다. 이력서에 중도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중도퇴사가 여러분들 좋은 걸까요? 안 좋을까요? 네. 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교사로서 사명감, 즉 아이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사명감적인 부분에서 안 좋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많고요. 또 질문하는 데 있어서 질문 빈도가 굉장히 높은 심사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퇴사입니다. 중도퇴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두었다는 것. 가령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은 신랑이 먼 곳으로 이직을 하여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내지는 시어머님이 아프셨는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고민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아주 슬픈 새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빈번한
이동입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잦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번에 위탁받는 어린이집에서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심사위원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경력 중에 빈번한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왜 빈번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심사위원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0번째입니다. 운영계획서 필수 체크입니다. 운영계획서 작성 시 이런 형식을 위원분들이 꼭 체크한다라는 것이 있는지, 또 점수표상 나와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지키셔야 될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운영계획서를 흑백으로 만드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칼라로 만들라는 거죠. 이미 시대가 흑백 TV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다 칼라 TV를 봅니다. 본인만 흑백 TV를 보여준다는 것은 심사위원이 봤을 때 잘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럼 굳이 흑백으로 하려고 그러냐? 복사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칼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내시는 것들, 또 운영계획서에 보면은 어떤 운영계획서를 보면은 짜집기를 너무 많이 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봉 산정입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교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교사 경력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장님 호봉은 여러분들 경력증명서 띄시고 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뭘 올려요? 월을 올리는 겁니다. 가령 13년 2개월이면 14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올려요? 처음에 여러분들 경력 없이 시작했을 때 1호봉이기 때문에 올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종일제 유치원 등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PPT 내용 관련입니다. PPT 자료에 꼭 넣어야 하는 게 있나요? 아주 이분은 내용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시면서 실수 내지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PPT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PPT는 차별성을 통해서 내가 1등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차별성과 내가 1등 하는 것과 상관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셔도 되겠지요. 위탁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운영계획서 예산도 아닌 PPT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PT에서 여러분들의 차별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PPT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 팁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꼭 목차를 넣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차를 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식상해 줍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교육에서 PPT 제작 또 교육과 관련돼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또 본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질문 리스트 제공입니다. 질문 리스트를 알려주시나요? 이것은 행복한 교육과 연을 맺으시는 분들, 즉 행복한 교육에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사항을 좀 알아봤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육일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육일지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들고, 또 일부 기업에서 만드는 보육일지를 그대로 쓰자 그러니 평가 인증 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행복한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보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육일지를 연간, 월간, 주간 단위로 해서 전 연령별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는 유튜브 자막 하단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운영계획서나 예산 도움받을 때 비용은 얼마나 발생되나요? 또 위탁 관련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제공해 주시는지 교육 후 문의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안내 가능하신가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0%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는 운영계획서, 예산서, PPT, 또 가장 중요한 게 PPT 발표입니다. 그래서 발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교육 영상과 또 1:1 줌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또 실제 발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 제본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모으고 쪽번호를 부여하고 서류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을 해드리고 또 칼라 출력, 그 다음에 제본, 마지막으로 라벨 부착까지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면은 이제 인건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비용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예약 관련된 서비스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것은 위에 보면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도전하시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에 또 교육 참석을 이번에 못 들었지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링크 주소 걸어놨으니까 전화번호 등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육일지도 무료로 제공을 하니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이들 보육에 전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육 대표 임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